안녕하세요, 워룬입니다. 논어 집주 하기편 1장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구성은 원문을 읽고 한번 풀이하고 이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 유붕자 원방내, 불력 낙호, 인부지이 불온, 불력 군자호.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마다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어떤 친구가 먼 지방으로부터 오면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답지 않겠는가? 네, 이제 자왈 이 글자로 시작을 하는데 논어가 이 자라는 것은 아들자, 자식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스승이나 선생님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논어는 공자가 한 말을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건데 공자는 원래 성씨가 공이고 이름이 언덕구자를 쓰는 공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구라고 쓰지 않고 자,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대신해서 쓴 것이고요. 그 논어는 그때 제가 말을 했지만 공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공자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딱히 공이란 성씨를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자, 선생님 이렇게 써놓으면은 공자가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왈 이건 그냥 말하다 이런 겁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학이 시습지. 여기서 학자가 배울 학자인데요. 이 배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글씨, 책 같은 거, 글 이런 거 공부하는 그 공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물음표를 하나 던져놓고 그리고 말일 이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말을 연결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속해주는 역할이죠. 뭐뭐뭐 그리고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일 이자는 사실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고 뭔가 순탄하게 평범하게 이어지는 그리고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러나 약간 꺾이는 전환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나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문맥에 의한 거지 말일 이자 자체가 뭔가 결정하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때시자 시간 할 때 시자죠. 그 때시자가 나오는데 이걸 때마다라고 제가 설명에 3번에 달아놨죠.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논어 집주 그러니까 송나라 때 주희라는 사람이 역대의 주석을 모은 다음에 자기가 어떤 성리학적인 자기 철학 관점에서 쓰는 그런 주석이거든요. 풀이 그런 해설을 썼는데 거기서 때마다 때만 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때마다라고 새기긴 했는데요. 사실 제때 혹은 때에 맞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논어도 그렇고 맹자에 보면은 써이자에 때시자를 쓰는 이시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사실 때에 맞게 적시에 제때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라서 아마 이 때의 시자도 그런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언어적으로 봤을 땐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익힐 습자 우리가 학습 이런 말을 하죠. 그게 여기서 학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역시 주희는 거듭 익히는 거다. 계속 반복해서 복습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했는데 이것도 과연 그런 뜻일지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있는 지, 이 어조사 지자 원래 가다, 갈 지자 이렇게 쓰는데 문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갈 지자는 문법적으로 썼을 때 1번 그것 이런 뜻이 있고 2번 뭐뭐의 뭐뭐한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총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불역 열호 제가 여기서 설자를 열 이렇게 읽었죠. 이게 말씀 설자인데요. 원래 말하다 이런 뜻의 설자인데 제가 방금 열로 읽었습니다.
이 열자는 마음심이 들어있어서 아시겠지만 기쁘다란 뜻이에요. 말씀 설자를 제가 기쁠 열자로 읽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 공자가 살았던, 그리고 논어가 만들어지던 춘추시대 당시에는 말씀 설자와 기쁠 열자가 발음이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통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발음이 통하기 때문에 빌려서 쓸 수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통가라고 합니다. 통할 통자에 빌릴 가자. 이런 경우가 논어를 비롯한 옛날 한문 서적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당시에 공자가 살았던 시대 당시에는 기쁠 열자 그리고 말씀 설자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글자는 설로 써놨는데 읽을 때는 열로, 열이란 기쁘다란 단어로 읽었던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불역이라는 표현을 볼 텐데, 불은 아니다, 이런 아니 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역자도 이제 또한 역시 할 때 그 역자인데요. 이 불역 뭐뭐호라는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세트가 돼요. 한문에서 불역 호 이게 하나의 수사적인 의문문을 만드는 세트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불열호 기쁘지 않은가 이렇게 해도 말이 될 것 같은데 왜 또 역자가 들어갔을까? 이거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본다면은 한문에서, 그러니까 중국어, 지금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불열이라는 표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불열, 기쁘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뭐 기쁘지도 않고 뭐 화난 것도 아니고 뭐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중립적인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실제 언어에서 이건 한국어도 좀 비슷한데요.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건 사실 기분이 나쁘다라는 말이랑 거의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냥 불열호 이렇게 해버리면 호자가 문장을 종결하고 또 의문의 느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음표 역할이죠. 불열호라고 해버리면은 기분이 나쁜가? 기분이 나쁜 것인가?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역자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불역 열호 하면은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수사적으로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근데 수사 의문문이라는 건 사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강조를 하려고 기쁘지 않겠니? 기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자왈하기 시습지 불역열호, 이거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마다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이제 때마다도 아까 한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 항상 이런 식으로 한번 풀이를 할게요. 근데 아까 제가 의문을 던졌던 것은 학과 습, 배우는 거, 익히는 거,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학습인가? 그렇게 하면은 기쁜 건가? 기쁠까?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서 학생들한테 배우고 익히면은 기쁘니?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과연 몇 명이나 기쁘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점이,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공자 당시에 공자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인생을 살면서 그때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학습, 이게 과연 책상에 앉아서 책 펴고 글 공부하는 그 학습이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어의 다른 구절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일단 결론을 조금 빨리 말씀드리자면은 공자가 말한 학은 행동에 더 가깝습니다. 앉아서 그냥 가만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뭔가 실천하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거. 약간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 일을 해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는 것도 다 공부가 된다. 물론 그런 말이 약간 잔소리처럼 들린다면은 그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자가 말한 학도 나중에 다른 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기쁘다는 뜻이죠. 다음 유붕자원방내 불역낙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의문, 문장이 여기서 끝나고 또 의문을 나타내는 거죠. 유붕, 유자는 여기서 어떠한, 있을 유자인데 원래 어떤, 불특정한 이런 뜻으로 쓰여서 혹시 혹자, 어떤 사람 혹자 이런 경우 이런 글자랑 비슷하게 풀이되고요. 부웅이라는 거는 같은 무리의 친구를 부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중국어로는 펑여, 붕우 이런 식으로 버우자를 써서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주희라는 학자는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동류 수학한 사람을 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어떤 친구가 자원방내, 자자는 여기서 뭐뭐로부터, 스스로 자자 이런 뜻인데 영어의 from이라는 뜻과 비슷하게 쓰여서 어디로부터 이런 전치사로 사용되었고, 원방, 멀 원자, 모방자. 여기서 모방자는 지방, 곳, 먼 곳으로부터래 오면 불역낙호, 즐겁지 않겠는가. 이것도 뭔가 답을 정해놓고 강조를 위해서 그냥 의문의 형식을 취한 거죠. 실제로는 그냥 즐겁다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같은 무리의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온다. 그러면은 즐겁지 않겠는가. 방금 해석은 했고요. 여기서 볼 거는 먼 지방으로부터 온다. 이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주희는 먼 곳에서부터도 친구가 오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랑 뭔가 나를 존경하고 잘 찾아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실제로 과연 그럴까? 공자의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공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유학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노나라, 공자의 나라가 노나라거든요. 노나라에 정치를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 목표는 바로 노나라 초기에 전성기로 그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노나라 초기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정치적으로는 공자는 되게 실패한 사람이죠. 오히려 말년에 제자들 기르면서 교육을 했는데 그게 더 성공해서 우리는 공자를 인식하기로 교육자다, 뭐 사상가다, 철학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사실 공자 스스로의 목표는 정치에 있었습니다. 정치가죠 사실. 자기 사상을 가지고 그걸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정확히 이제 말하자면은 될 뻔했어요. 노나라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고 그거를 실현할 기회가 있긴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중국의 다른 여러 춘추시대 다른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다가 계속 등용이 되지 않아서 임금들이 공자를 어떤 벼슬을 줄라 하다가 또 누구한테 모함을 받아서 실패해버리고 될락 하다가 안 돼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정치로는 이제 실패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런 인생에서 봤을 때 과연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왔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 잘 뭔가 그게 안 되니까 멀리서 간간히 오는 친구가 그렇게 즐거웠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건 즐겁지 않겠는가는 당연히 즐겁다 뜻이죠. 다음 인부지의 불온 불역 군자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 인자가 한문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항상은 아니고 자주 남,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대비된 말이 이게 몸기, 우리가 몸기자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몸이라는 게 자신, 자기 이런 뜻이라서 자기 기자랑 대비를 해서 사람 인자를 쓰면은 항상 타인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사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인부지, 아니 불자를 제가 불지라고 안 하고 부지라고 읽었는데 이건 이제
불자가 디귿이나 지읒과 합쳐졌을 때는 발음을 부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죠. 물론 이거를 좀 보수적인 발음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불지 이렇게 읽기도 하시는데 그런 전통적인 거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현대의 어떤 감각에 조금 맞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부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일 이자가 약간 꺾이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라도니까 약간 그리고보다는 좀 역접에 가깝죠. 그러나 이런 뜻에 가깝죠. 불온, 온자는 성내다. 뭔가 조금 어렵게 생기긴 했는데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유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내다, 화를 내다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는다면, 뭔가 성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게 뭔가 성낸다 하니까 조금 약간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뭔가 마음이 상해서 좀 뭐랄까 부루퉁해하다 이런 의미로 새기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불역 군자호와, 불역호가 역시 쓰였죠. 뭐뭐 하지 않겠는가, 수사적인 의문문. 군자답지 않겠는가, 여기서 군자가 형용사적인 의미로 쓰여서 군자답다 이렇게 풀었고요. 인부지 불온 불역 군자호, 남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답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자의 인생에서 정치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그러니까 공자를 알아준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공자는 군자다운 모습을 지켰다라는 거죠. 군자는 항상 소인이랑 대비돼서 쓰이는데 이 소인이라는 거는, 군자와 소인은 통치자와 피지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이런 뜻도 되지만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뭔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덕이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뭔가 약간 못난이들, 그런 사람들을 소인이라고 표현하게 되거든요. 철학적으로 어떤 개념이 정리되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공자가 자기 인생을 아마 회고하면서 한 말일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평생토록 군주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알아주지 못했지만 최소한 소인 같은 행동을 하진 않았다. 나는 마지막까지 군자다움을 지켰다. 이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왈 하기시습지 불역열호, 유붕자원방내 불역낙호, 인부지이 불온 불역군자호.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